코스피가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사상 첫 4,800선을 지나며 새해 들어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며 장중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4,0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먼 꿈으로 여겨졌던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도 200포인트가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과연 눈앞에 둔 5,000피 달성까지 시장에 남은 변수는 없는지, 또 그 와중에 환율 흐름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새해에도 굉장히 랠리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주요국 증시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새해 랠리가 일어난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하실까요, 대표님? 우리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연초 랠리에 반도체 주가가 상당히 전체 주가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26년도에도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요. 여기에는 미국에서의 AI 붐에 대한 어떤 또 기대가 또 반영이 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는 반도체로부터 또 자동차, 방산, 조선 이런 쪽으로 또 순환매가 또 진행이 되는 것들이 전반적인 지수의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글로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좋다는 거죠. 미국 쪽에서 지금 주요 지수가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인 투자 센티멘트를 올려주고 최근에 환율 변동성이 좀 커진 건 같긴 하지만은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외환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적인 기조가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 그리고 정부가 추진 중인 150조의 국가 성장 펀드의 본격적인 시행 이 3박자가 지금 잘 맞아지면서 지금 연초에 그 주식시장의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죠.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작년보다 올해 거시 환경을 보면 성장률도 좀 높아질 것 같고 수출 호조세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경제 펀더멘탈도 좀 뒷받침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증시가 화랑을 보일 때는 외국인 매수세와 또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환율 흐름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1,47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 상승이 통화 약세와 함께 나타난 이유는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를 사야 되니까 원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이 내려가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반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은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올해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려고 가져오는 그 달러 외화보다 나가려는 돈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학개미에 대한 얘기도 많고 어제 금통위에서 총재님이 이청용 총재가 서학개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붙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국내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 많았다는 점이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점이 지금 주가와 또 환율의 관계를 과거와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더군다나 원화가 약세가 돼가지고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면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반도체주라고 그랬잖아요. 이 반도체가 대개 다 수출한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화 약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원화가 약세가 돼도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도 환에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익의 성장성이 더 높아질 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편 어제 미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원화 약세에 대한 구두 개입을 했었습니다. 한국의 펀더멘털에 비해 원화 약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상승하던 환율이 10전이나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구두 개입에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지요? 예,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죠. 과거에는 미 재무부가 우리 달러 원환율 외환시장을 얘기할 때 왜 의도적으로 원화를 약하게 하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반대로 왜 이렇게 원화가 펀더멘탈과 다르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례적이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또 진단을 내린 이유는
제일 중요한 건 올해부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하고 매년 200억 달러씩 우리가 미국에 달러를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외환 시장이 안정됐을 때 200억 달러 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으로부터의 원활한 그 투자 자금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외환 시장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필요성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외환 당국이 워낙 약하다고 계속 경고를 했는데 시장이 좀 안 받아줬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미국과의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공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 공조 면에서도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미 재무장관이 일본이랑도 엔화에 대해서 또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과 한국 쪽에서의 어떻게 보면 외환 시장에서의 공동 개입에 대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엔화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고 지난해 말처럼 급속도로 약화가 되는 네. 그런 정도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 한국도 좀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두 개입으로 원달러 상승이 약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다시 올라오긴 했거든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환율 흐름?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개입은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1,480원대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이런, 뭐, 재무장관들 간의 얘기가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1,480원 정도가 이제 앞으로 상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장에서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개입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변동폭이 1,450원에서 1,470원대로 좀 굳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국내로 더 달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펀더멘털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환율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매매에는 좀 어떻게 변화의 흐름이 생기게 될지요? 예, 지금 만약에 달러 원 환율이 지금보다 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이 환에서의 이익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달러로 바꿀 때 더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 원화가 강세로 되니까 그래서 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그동안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통화 약세에 따른 환 손실이었는데 만약에 달러 원 환율이 하향으로 우하향하면서 좀 워낙 강세로의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그동안 주저했던 외국인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외국인의 순매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변수로 수급 쏠림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일부 대형주 수급 쏠림으로 인한 변동성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분이 안 좋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게 바로 한 몇 개 종목에 쏠린 그런 상황 때문인데 이렇게 쏠렸던 부분에서 지금 잘 나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뭐 좋다 이렇지만은 반대로 이랬던 쏠렸던 종목들이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지수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인 또 변동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소수 종목이 이끌어가니까 많은 대다수 종목들이 사실은 중소형주라든지 소외된 쪽에서는 주가가 못 오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시장이 빠지게 되면 또 전반적으로 다 빠져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과거처럼 급락을 통해서 시장이 큰 위기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라는 전망이 좀 많죠.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반도체 자동차에서 뭐 조선 방산 또 뭐 2차 전지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 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전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을 앞둔 상황에서 앞으로의 수급 상황과 환율 변동성에 대한 영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